안녕하십니까. 농업인 야담TV 정호영 농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 대한 의견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한 가지가 있는데 좀 앞서가는 회사들은 이제 절대평가를 기반으로 아예 등급제를 잘 원천적으로 아예 폐지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그리고 팀장이나 리더들에게 인상권을 주고 그렇죠. 이제 결정하도록 하는. 그렇죠. 근데 그런 방식이 아직 확산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임금의 결정은 인사팀이 최종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권한을 팀장에게 완전히 부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임금 인상에 대한 권한을 팀장에게 주는 것이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위험하다. 예. 인상률에 대한 권한이나 승진에 대한 권한 자체를 100% 맡긴다고 하는 게 평가자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나요? 물론이에요. 그것도 같이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자 입장에서도 나한테 그런 권한 주지 마시고 인사팀에서 평균점 조정, 표준 편차 조정 이런 거 해서 결정해가지고 나중에 우리한테 알려주십시오. 이거를 좀 더 원하는 리더도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승진하고 이게 연결이 되면은 그런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승진 대상자한테 이제 목표 수준을 좀 낮춰서 고평가를 받게 하고, 막 작년도에 승진한 사람은 뭐 목표 수준을 좀 높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평가가 되게 하고, 그런 게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누가 막을 수 있는 장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목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회사들도 간혹 있어요. 목표 수준에 대한 적정성을 보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해요. 이유는 목표를 심사하기 위한 또 다른 절차가 기업에서 굉장히 옥상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시간을 투여해야 되는데 그 목표가 제대로 됐는지를 심사하는 것, 이것에 또 시간적인 비용이 너무 크고요. 두 번째는 과연 누가 심사할 거냐. 솔직히 팀장과 팀원만큼 본인들의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과연 업무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이것을 또 심사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또 공정성 문제가 또 이제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 보면 목표가 쉽다 어렵다라는 것은 정확히 직급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철저하게 목표는 그 직급을 기준으로 난이도가 판단돼야 된다. 근데 실무적으로 보면 우리 팀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일을 김 대리가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김 대리가 역량이 뛰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주 52시간제 설계라는 아주 어려운 일을 인사팀의 김 대리에게 줄 때 이것은 난이도가 높다라는 것을 리더는 안단 말이에요. 김 대리가 이 일을 제대로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해주는 것, 좀 이것이 답이다. 그러면 굉장히 앞서가는 글로벌 기업들은 평가와 보상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다라든지 또는 승진과 연결고리를 끊어버린다라든지, 그런 변화는 이런 문제와 맥락이 다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좀 맥락이 연결된다고 봐야죠. 평가와 보상과의 연결고리가 강할수록 이제 보상에 의해서 평가가 왜곡되기 쉬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평가와 보상은 좀 별도로 이루어지게 하는데 이게 완전히 연결성이 없게 되면 또 공정성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뭐 평가 등급을 5개로 나누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아 보여요. 같이 일했던 팀원들을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은 자기 직급에 맞는 업무를 부여받아서 잘 수행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일부는 자기 직급보다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기도 하고 또 탁월하게 수행도 하죠. 또 일부는 솔직히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하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요 정도의 구분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잘한 사람,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 그리고 좀 미흡한 사람, 요 정도로는 구분해서 보상과 연계하는 거. 이게 이제 평가와 보상 연결고리를 약화시키는 그런 또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대기업의 어떤 사례를 보니까 그레이드를 3개로 두면서 등급에 대한 강제 할당이 전혀 없는 그런 구조로 바꾸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매우 바람직합니다. 오늘 이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직무주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저는 논의가 지금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주의라는 것은 일을 중심으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다면 일이 변경되면 나의 직무 등급이 바뀌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일을 못하는 차장이 있다. 그러면 이분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그에 맞는 일을 부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그냥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차장에다 두고 과장일을 부여하면서 공정성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풀지 못하는 문제다. 직급 이동한다 그래도 연공 서열이 깨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0년 차 된 부장도 능력이 없으면은 10년 차 된 대리 밑에서 사원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월급도 조금 받고, 근데 그런 기득권을 놓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조직에서도 그걸 허용을 안 하죠. 그렇죠.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 깨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절대평가, 상대평가의 문제는 많은 분들이 평가의 문제로 접근하지만 이건 평가의 문제로 풀 수가 없다고 보고요. 직무주의 인사관리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하고, 절대평가는 절대평가의 단점까지도 우리가 수용한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과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제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농업예담TV 정영농사 복수농사 강농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